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탈출이 답이다. 짐 싸서 떠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서울 아파트값 엄청난 고점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 이거 자칫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진입했다가는 그대로 설거지 당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집을 샀다라는 기쁨은 잠시 잠깐, 한 달 후에 바로 들이닥칠 원금 이자 부메랑은 감당하기 힘들 그런 정도로 이 금리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만 명 이상이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경기도 쪽으로 이주를 한 거죠. 17일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국내 인구 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도시를 떠난 인구 5만 5천 명, 반면 경기도로 들어온 인구가 27,500명 정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저렴한 접근 가능성 있는 경기권과 인천권으로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10억 넘던 아파트들 언터처블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금리 그대로 물려서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와서 이후에 집값 반등 노리기에는 너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에 있다는 얘기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10억 넘는 서울 아파트들 문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집주인들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점에 물린 집값, 특히 서울은 더욱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 거래 절벽을 넘어서서 거래 손절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계속적인 경기권, 수도권 하락세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값도 휘청거릴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서울 장세도 지금의 깜짝 반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무색할 정도로 굉장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위기가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집 사지 않고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관망세 유지했던 분들이 틈새를 만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날짜 2월 17일 서울 매물량이 8만 9천 건, 거의 지금 9만 선 이 선상에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8만 2천 건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9만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 또 악성 미분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잔여 물량 시행사에서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7천만 원, 1억 정도 싸게 파는 분양가보다 더 이 가격 선상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P가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이제 마피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부동산 침체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요. 구로구 개봉동 호반 서밋 개봉이 전용 면적 84제곱 9억 5천만 원 수준에 나왔는데 약 7천만 원 정도의 마피가 붙었고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역시도 84제곱이 분양가보다 1억 정도 빠지는 그런 마피가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권, 수도권 역시도 마피 물건이 이제 일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지난주 실거래가 양상을 보면 서대문구, 은평구, 그리고 관악구, 서초구, 동대문구 중심으로 4억에서 2억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홍제, 한양이 4억 5천 정도 빠지는 거래 나왔고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역시도 2억 9천, 3억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벽산 블루밍 1차 역시도 2억 5천 정도 빠지고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이 기존의 이 지지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롤 리버파크가 11억 6천 빠졌네요. 그리고 한양 6차 10억 5천,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 10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 거의 역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급속도로 전세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의 선제 지표라 말할 수 있는 중국 부동산, 지금 거의 뭐 3년 이상을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내수 경기 침체 극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뭐 큰손 중국인들도 시장을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 돌렸는데, 한국 상황도 지금 부동산 침체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을 염려해서 뭐 중국 큰손들도 부동산 매수 3개월 동안 연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심지어 중국 물가 지수 추이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경기가 뭐 상당히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물가까지도 잡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이 경제라는 그 기둥을 든든하게 붙잡을 만한 어떤 컨트롤, 이 조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은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 악화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침체는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어가는 중국 내수 경기, 뭐 유령상가들이 뭐 세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시에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 이 중국이 공산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 개인이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이익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자영업 아닙니까? 근데 중국 지금 자영업 완전히 지금 한국은 뭐 세 발의 피라고 말해도 될 만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경제 성장률 목표의 5%를 달성했지만 중국 경제는 지금 지표상으로만 이렇지 실질 체감 경제는 다중 악재 속에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상 위협 여전히 지금 뭐 지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래 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계속된 부채난, 이게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역시도 한국처럼 부동산에 몰빵했던 자금들이 자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뭐 돈맥 경화증에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뭐 대기업들도 뭐 우수수 넘어지고 있고, 심지어 뭐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나온 중국의 인재들 뭐 막노동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고용 악화, 그 지표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요. 물가 지표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위안화까지 절하해서 강달러에 대응하면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 자가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뭐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뿌려대도 이게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정말 휘청거릴 가능성이 어마무시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율 부분도 우리나라 환율이 1,440원, 또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중국 위안화까지 뭐 달러 등살에 뭐 밀려서 계속적으로 환율 자체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역시도 뭐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해서 뭐 트럼프 10% 관세 인상에 10에서 15% 표적 관세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대로 한국 경제 자체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 높겠고, 중국은 더욱더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안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깜짝 상승하는 0.9%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연준이 당초 금리 동결 잡으면서 뭔가 좀 중심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나 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웅성거리는 그런 어떤 소리들도 들리는데, 미국의 이 견조한 경기 때문에 연준이 인하 종료의 뭐 도장을 딱 찍을 가능성도 높겠고, 심지어는 인상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강달러 현상 때문에
유동성 확대가 계속적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로 막아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금리가 또 다른 이 한국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최대 은행 BNP 파리바 여기서도 뭐 연준의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인상까지도 지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조금 내려서 좀 수요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까딱 잘못하면 고금리에 딱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책 절대로 착시 현상 일으키면 안 되겠고요. 지금 3.0%, 4.5%, 1.5%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역으로 미국 금리가 다시 4.5에서 5%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집을 사서는 또 피박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아요. 한국은행에서 밝힌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뭐 금리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 역시도 지금 뭐 다른 어떤 여타의 자본시장은 이제 더 이상 수익 구조가 안 나옵니다. 모든 자본이 미국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원화 환율 역시도 프록시 통화랑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위안화 평가자료와 함께 환율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이 중국의 변화와 미국의 변수는 이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산 시장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가치 변동성이 뭐 어느 시절보다 뭐 대폭적으로 대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관망하면서 틈새 조금씩 노리시는 것이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중국의 경기 침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거의 국가 부도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지금 적색 신호가 켜져져 있고 뭐 미국의 이 대변수 때문에 중국마저도 뭐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상당한 어떤 안개 속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한국 자산 시장, 뭐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견고하게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75% 이상의 뭐 자본이 묻혀 있는 이곳이 황금성이 정말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가치 변동성의 대조정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